간단한 집 디자인이죠. 보통 이제 게임 쪽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방식의 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생긴 이런 집을 또는 이런 집을 모델링을 한다고 가정을 해 보시죠. 그럼 살을 많이 덧댔겠죠. 그죠? 근데 기본적인 형태는 아마도 이렇게 그렸을 겁니다. 자, 박스를 하나 그려 보시죠. 적당한 크기로. 자, 선택하고 에디터블 폴리오. 그 다음 면을 선택하고 여기 셀렉션에 보면 벌텍스, 엣지, 보더, 폴리곤, 엘리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숫자로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선택하고 돌출하시면 됩니다. 엣지 페이스로 놓으셔야 돼요. 항상 로우 폴리 모델링 할 때는 엣지 페이스로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 돌출했습니다. 자, 돌출해 보시죠.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있는 정점과 여기 있는 정점이 합쳐지면 돼요. 그래서 벌텍스를 선택하고 자, 이렇게 선택합니다. 레프트에서 이렇게 선택하면 이 윗줄 같이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스케일로 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짝 붙은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웨일드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12개가 10개로 줄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거 여기가 점이 이렇게 붙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지붕 모습이 잡힌 거 보이시죠? 자, 지붕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이제 지붕이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지붕이 올라가는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익스트루드 시키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따로따로 돌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따로, 그 다음에 이렇게 따로. 그럼 어떻게 되나요? 면이 뿔처럼 따로따로 들어가죠. 자, 다시 봅니다. 자, 면을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합니다. 자, 양쪽 둘 다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익스트루드. 그럼 어떻게 되나요?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면 돌출을 할 때 따로따로 하게 되면 뿔처럼 서로 도단하게 되는 거고, 같이 선택하고 나면 이렇게 같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선택을 하고 익스트루드를 주면 앞뒤로 이렇게 늘어나겠죠. 자, 선택하고 자, 다시 선택하고 자, 그럼 양쪽으로 도단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제 수평 옆으로 갔으니까 이동 툴을 이용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자, 집이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벌텍스를 이용해서 정점을 이용해서 여기를 이렇게 낮춰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지붕이 이렇게 낮아진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한 2개 정도를 더 넣고 싶어요. 이럴 때 쓰는 게 커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여기 퀵 슬라이스 보이시나요? 퀵 슬라이스하고 커트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커트는요, 내가 이런 식으로 모서리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 아이콘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기다란 선이 나오죠. 요거 모서리란 뜻입니다. 벌텍스에 가면 네모난 사각형으로 바뀌었죠.
면으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큰 사각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서리를 클릭하고 쭉 잘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모서리 클릭하고 그럼 면 분할된 거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모서리 정점이네요. 그죠? 자, 정점에서 클릭해서 여기 모서리까지 클릭.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커트된 거 보이시나요? 면 분할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커트를 해보니까 커트가 돼요. 그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탑뷰를 보시죠. 지금 라인이 이렇게 삐뚤어진 거 보이시나요? 선이 이렇게 삐뚤어진 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죠. 이건 내 취향이 아니에요. 나는 일자로 딱 끊어주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커트는 내가 일부만 끊어낼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봤듯이 여기 지금 지붕만 이렇게 커트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몸통 전체를 커트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퀵 슬라이스하고 슬라이스 플랜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이 명령어가 이렇게 벌텍스에도 있고 엣지에도 있고 엣지도 돼요. 그 다음 여기 보더도 돼요. 그 다음 폴리건에서도 돼요. 자, 엘리먼트에서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서브 오브젝트에서 하든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내가 면을 나누기 위해서 벌텍스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면을 나누기 위해서 폴리곤으로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벌텍스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면 나누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럼 거기 그 벌텍스 명령어 내에서 그냥 하시면 돼요. 내가 폴리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굳이 벌텍스로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작업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르시면 돼요. 먼저 퀵 슬라이스요. 퀵 슬라이스는 시작점을 클릭한 다음에 화살표 방향 이렇게 나오죠. 이때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어디 갔나요? 왜 안 나오나요? 퀵 슬라이스. 엘리먼트. 벌텍스로 가볼까요? 퀵 슬라이스. 자, 벌텍스 보시면 여기 퀵 슬라이스 벌텍스로 들어가세요. 벌텍스 선택합니다. 그 다음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합니다. 한 이쯤 클릭하세요. 그러면 커서의 방향에 따라서 면 나누기가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클릭. 그러면 정면에서 됐는데 어떻게 됐나요? 뒷면에도 나눠진 거 보이시나요? 지금 프론트잖아요. 프론트에서 이렇게 퀵 슬라이스를 했어요. 그런데 뒤쪽에도 다 됩니다. 퀵 슬라이스, 퀵 슬라이스. 자, 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퀵 슬라이스입니다. 이번엔 여긴 슬라이스 플랜이요. 슬라이스 플랜을 누르면 이렇게 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면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조금 삐뚤어져 있네요. 로테이트를 통해서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 있어요. 회전되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회전을 시켜 보시죠. 회전을 하고 나면 면은 있는데 이 면에 맞춰서 움직여지는 거 보이시나요?
같이 움직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슬라이스 된 게 아니고 지금 슬라이스 위치를 찾고 있는 겁니다. 다 됐으면 여기 슬라이스라는 명령어 누르시면 됩니다. 슬라이스, 그 다음에 다시 쭉 가서 슬라이스, 슬라이스 플랫 밑에 슬라이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평면이 있는 자리에 면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박스 이때 높이 방향으로 하나, 그 다음 위드 방향으로 두 개.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위드 방향은 그냥 없이 높이 방향으로만 두 개 줘 보시죠. 자, 똑같이 에디터블 폴리, 자, 벌텍스를 이용해서 지금 제가 왼쪽에서 했죠. 자, 스케일 X 방향으로 드래그. 한 번에 안 돼요. 그럼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웨일드. 간격 두 점 사이의 거리란 얘기죠. 10mm는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이 거리 안에 들어오면 웨일드 시켜주세요, 용접 시켜주세요 라는 뜻이죠.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커트를 이용합니다. 커트, 사각형처럼 제가 이렇게 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시 이렇게 커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좀 모양이 많이 삐뚤어졌네요, 그죠? 자, 이런 모습이 나오도록 한번 해보시죠. 얘네들이 이렇게 삐뚤빼뚤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딱 중간에 일자로 어떻게 맞출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냥 스케일 주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고민하지 마시고 두 개씩 선택해서 스케일로 줄이고 다시 선택해서 스케일로 줄이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일직선으로 맞춰졌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요, 똑같이 폴리곤 두 개 선택하고요, 폴리곤 두 개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돌출하기죠. 그러면 이렇게 붕 떠서 갑니다. 이 면과 이 면에 2등분으로 돌출하는 겁니다. 당연히 밑으로 내려줘야 되겠죠. 자, 이런 모습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벌텍스를 이용해서 스케일로 줄여주시면 금방 집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자,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건들을 이제 다 선택하는 겁니다. 지붕 폴리건들을 함께 선택해서 익스트루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같이 올라가야 돼요. 만약에 얘네들을 따로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따로주고 이렇게 따로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줘야 돼요. 이렇게 지붕면을 같이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익스트루드.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얘네들이 다 면이 따로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익스트루드. 자, 이런 식으로 돌출된 거 보이시나요? 자, 밑으로 내려주면 되겠죠. 이런 모습이네요.
근데 보시면 여기는 많이 내려가고 여긴 조금 내려가고, 이건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돼요. 여기 많이 내려간 거 보이시죠? 이런 건 적당히 여러분들이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면이 돌출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으로 이렇게 돌출이 돼요. 여기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옵니다. 자, 스케일로 좀 줄여보고요. 그 다음 여기는 그냥 이동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동하고요. 뭐 정 안되면 스케일로 조절하시면 되겠군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집의 모습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 만들어 보시죠. 결국 이런 모델링들은 다 창의력에 대한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델링도 이제 기본은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스, 그 다음 에디터블 폴리, 벌텍스를 자 X방향으로 0만큼, 웨일드,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되고 한 커트를 이용해서 퀵 슬라이스,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돼요. 선택하고 스케일로 줄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똑바로 만들 수 있단 말이죠. 등분은 이제 눈대중이겠죠. 적당히 갖다 놓으시고, 자, 그 다음 폴리곤들 선택해서, 그 다음 돌출, 익스트루드, 그 다음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죠? 자, 벌텍스를 여기만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지붕이 낮아진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 지붕 위에 기와는 어떻게 넣을까요? 이 기와 뭘로 만들면 돼요? 자, 튜브, 자, 튜브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높이 부분은 없애주고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슬라이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슬라이스가 조각 피자잖아요. 0도에서 여기 레프트 뷰를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나머지 로테이트, 자, 조금만 더 돌려볼까요? 이 상태에서 아니네, 이만큼 가야 되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와장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기와장을
한 개씩 한 개씩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죠. 복사하고, 아니 캔슬. 자, 로테이트 하고, 다시 복사하고, 다시 로테이트 하고, 다시 또 복사하고, 로테이트 하고, 다시 복사하고, 로테이트 하고,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돼요? 대칭하면 돼요. 선택하고, 여기 나비 그림이 요게 대칭이라 그랬죠? 대칭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X 방향으로 카피. 자,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됐네요. 하나만 더 복사. 그럼 지붕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별거 없어요. 기본을 만들고 나머지는 쌓아서 처리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요. 그러면 틀려도 괜찮아요. 조금 달라도 괜찮아요. 자, 만들어 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이번엔 이렇게 했습니다. 서클을 하나 그렸습니다. 아니다. 이건 좀 이따 해보고, 다시 실린더를 하나 그렸습니다. 제가 편하게 실린더를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실린더를 하나 그려보시죠. 에디터블 폴리. 우린 폴리곤 모델링 해요. 자, 프론트나 레프트에서, 자, 요 부분이, 자, 이렇게 낮게 해서 받침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 똑같이 이렇게 선택합니다. 두 줄을 선택했죠. 두 줄을 선택해서 스케일로 줄입니다. 얘는 뭐가 돼요? 손잡이가 되겠죠. 근데 얘가 붕 떠 있단 말이죠. 밑으로 내립니다. 자, 밑으로 너무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죠? 적당히 내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이요. 자, 이 아랫부분이 이렇게 둥그스름 하잖아요. 둥그스름하게 해야 돼요. 자, 선택을 하고 스케일로 줄일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줄이고 밑으로 내리고, 여기도 다시 탑에서 줄이고 밑으로 내리고. 너무 많이 내려버리면 여기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적당히 올려서 곡선의 모습이 나오도록 스케일로 조절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폴리곤을 이용해서 면을 선택하고, 자, 여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익스트루드, 아웃라인, 베벨, 인셋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자, 베벨이라는 건 돌출하고 늘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라인 곡선이 이렇게 곡선 라인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만들고 나머지는 익스트루드 하는 겁니다. 쭉 돌출. 적당히. 그럼 돌출된 거 보이시나요? 자, 잔의 모양이 만들어졌죠. 그죠? 자, 한번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아웃라인이랑 인셋 있죠. 자, 아웃라인은 이렇게 범위를 조절하는 거라 그랬어요. 인셋은 테두리를 조절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셋을 이용해야만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렇게 인셋한 뒤에 돌출을 거꾸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똑같이 라인 맞춰서요. 자, 그러면 유리잔에 벽이 생긴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에디터블 폴리.
인셋을 주면 돼요. 그죠? 인셋입니다. 안쪽으로 쭉 들어가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숫자를 주고 싶으면 이렇게 인셋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는 인셋 버튼 눌러서 여기에 얼마만큼 줄어들게 할 것인가. 30? 네. 충분할까요? 다시 언두 인셋 20. 아니네. 더 해야 되네. 한 30까지는 해야 되겠네요. 30, 35 승인. 그 다음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도 돌출할 높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숫자로 조절이 가능하죠. 자, 30mm. 자, 더하기 키 누르고 다시 15mm. 자, 승인.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다 숫자로 지금 작업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요 부분은 모서리를 선택하고, 그러니까 엣지죠. 자, 링인가요? 아니, 링이 아니네요. 자, 루프로 돌리고 필렛이나 챔퍼. 자, 여기 챔퍼 보이시죠? 자, 승인. 그러면 모서리 부드럽게 처리됐고요. 자, 그 다음 절반 정도. 자, 어떻게 하면 절반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네요. 이 정도? 네. 이 정도가 돌출이 돼야 되는 거죠. 익스트루드. 자, 처음에는 그 다음에 스케일로, 그 다음에 납작하게, 다시 한번 또 익스트루드, 다시 한번 또 납작하게, 그 다음에 동그랗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익스트루드. 대략 요렇게, 이런 모습이면 모양이 만들어질까요? 나머지 이제 벌텍스를 이용해서 정점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동하게 되면 대략적인 형태를 만들 수 있겠죠. 대략 이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근데 여기가 면이 많아서 모양이 제대로 나오진 않겠네요. 어쨌든 자, 작업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대략 이런 모습으로 나오긴 하셨나요? 자, 이런 모습으로 나오기만 해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음에 안 드네. 자, 더 이상 안 되네. 그럼 삭제. 그리고 탑뷰. 얘는 이런 게 조금 나빠요. 면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이런 게 조금 나빠요. 유일하게 면을 만들 수 있는 명령어가 브릿지입니다. 브릿지를 써야 돼요. 이렇게 두 개 선택하고
브릿지 이렇게요. 유일하게 이거예요. 아이고. 자, 그러면 동시에 여러 개를 선택해 보고 할까요? 자, 브릿지. 여러 개 동시에 안 되네요. 그 다음에 브릿지. 안 되네요. 하나씩 해보죠. 자, 브릿지 버튼 누르고 클릭. 자,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다시요.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여기 모서리들을 지워보도록 하죠. 지워진 거 보이시나요? 이 상태에서 폴리건 선택하고 돌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방향은 조금 삐뚤어졌지만 언제든지 이런 건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 뒤쪽에도 모서리가 있으니까 모서리들을 지워주고, 볼텍스로 볼텍스 연결 잘못됐네요. 그럼 웨일드, 타겟 웨일드로.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면 다 지우고 다시 이걸로 돌출하시면 되죠. 여기서는 스케일로 면을 키워주시면 큰 문제 없이 모양이 만들어지겠네요. 다 찌그러지네요 이제. 그 다음 아니구나. 자, 대략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버리면 형태랑 모양이 만들어지는군요.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졌나요? 그러면 조금 난이도를 올려볼까요? 조금만 난이도를 올리죠. 자,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보죠. 랭슨 30, 위드 200, 하이트 30, 3개, 3개, 7개. 자, 에디터블 폴리. 이제 레프트로 갈 겁니다. 레프트에서 정점들을 제가 이렇게 선택할 겁니다. 그러면
한 줄이 다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둘레로 모서리에 있는 점들을 다 선택한 거죠. 그 다음 스케일로 제가 이렇게 줄일 겁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원기둥의 모습이 나온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제가 레프트에서 요 가운데로 이렇게 선택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같이 선택될 거예요. 한쪽을 뺄 겁니다. 자, 이렇게요. 선택하고, 그러면 이쪽과 이쪽이 같이 선택됐다고 나오죠. Alt 키를 눌러서 오른쪽을 뺄 겁니다. 그러면 왼쪽만 이렇게 선택이 된 게 남습니다. 이동합니다. 왼쪽만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폴리곤으로 갑니다. 여기 나온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조금 더 뺄 거예요. 익스트루드. 그래서 이렇게 쭉 뺍니다. 마치 미사일처럼. 자, 이렇게 빼보시죠. 이제 위에서 봤을 때 모습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타원형을 만들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스케일을 이용해서 하나씩 만들 거예요. 자, 선택하고 스케일로 줄이고, 선택하고, 아니다, 여기 조금 줄이고 여기 냅두고, 자, 여기만 제가 줄였습니다. 그리고 비례를 따져가면서 자, 이렇게 제가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유선형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돼요. 스케일로도 조금 줄여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좀 키워 볼까요? 그리고 두 개씩 묶어 가지고 물고기 꼬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크지 않게. 모양을 만들어 보시죠. 자, 보시면 위에서 봤을 땐 모양이 나왔는데 앞에서 봤을 때는 모양이 안 나와 있죠. 자, 그럼 이제 앞에서만 본 걸로 따져 봅시다. 그리고 자, 여기는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이렇게요. 자, 특히 비교해 보면 이 부분, 자, 여기 지금 선택된 이 부분, 여기는 꼬랑지 부분이니까 스케일을 완전히 줄여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양을 맞추시면 돼요. 스케일로 맞추는 겁니다. 모양이 자꾸 이상해지는데? 자, 그러면 어떤가요? 모양이 나온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리곤으로 갑니다. 여기에 이제 지느러미를 2개씩 만들어야 돼요. 자, 폴리곤을 이용해서 먼저 탑 뷰에다가 익스트루드 베벨을 쓰셔도 좋습니다. 돌출하고 줄어들고 돌출하고 줄어들고. 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2군데 또 있단 말이죠. 돌출하고 줄어들고 돌출하고 줄어들고. 자,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벌텍스로 조절하는 겁니다. 선택하고 스케일로 여기 뾰족하게 선택하고 이렇게 뾰족하게. 자, 뾰족하게 된 거 보이시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선택하고 자, 뾰족하게. 다시 한번 선택하고 뾰족하게. 자, 이렇게 뾰족하게 납작하게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은요, 이제 벌텍스 이동입니다. 이동하기. 자, 이런 식으로요. 안쪽으로 2개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안쪽으로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비례니까 2개 잘 맞춰서 자, 어떤가요?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다 하나 더 할 건데요. 그게 뭐냐면 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요, 보자. 여기 있네. 여기 넙스 서브 디비전. 얘를 체크하면 얘가 곡선으로 이렇게 싹 바뀝니다. 얘를 빼면 직선이죠. 면에 장력 값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선의 모양을 만들어 주게 돼요. 우리는 이제 이런 방식들의 모델링을 많이 씁니다. 특히 캐릭터 같은 모델링들은 주로 여기 넙스를 많이 쓰게 돼요. 요 옵션을 체크하면 됩니다.